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박찬민입니다. 오늘도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민 씨. 네. 아기가 갓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잖아요. 네. 혹시 젖 이렇게 물었던 기억 나세요? 36년 전이라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요? 혹시 애들은 먹였어요? 저희 애들 셋은 다 젖을 먹고 자랐죠. 1년 이상씩 먹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럼 초유가 혹시 뭔지 알아요? 초유요? 네. 그냥 뭐 한자 그대로 하면 네. 처음 젖. 좀 요식하게 말하면 네. 첫젖이라고 그래요. 이 첫자 들어가서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 네. 첫정. 맞아요. 사람도 첫사랑이 네. 좋은데, 그죠? 첫날밤 이런 거 다. 그 초유 속에 선생님 우리가 몰랐던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유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전우교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알기로는 초유가 엄마가 아기 낳으면 처음에 나오는 젖을 초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그 포유류, 새끼를 낳는 포유류는 처음에 새끼를 낳고 이제 유즙이 나오죠. 근데 처음 나오는 것을 초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콜로스툼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걸 먹어야 이제 좋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그 교수님 첫 젖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말이죠. 이렇게 그 처음 아기를 낳고 처음 나오는 젖은 좀 깨끗이 못하다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제 오래 우리가 쓰면서 초유가 이제 아기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한 3, 40년 전서부터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초유 안에 좋은 성분이 많다 이래서 요새는 뭐 거의 버리지 않고 가급적으로 먹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첫 젖은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렇죠. 가급적으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초유에는 뭐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신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태어난 새끼가 병에 걸리지 마라. 병에 걸리지 마라. 두 번째는 잘 커라. 병에 걸리지 말고 잘 커라. 이런 그 메시지가 있어서 네. 병에 걸리지 말라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면역 단백질이, 면역 인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커라. 이런 메시지로 그 안에는 이제 성장인자라고, 성장인자라 하면은 뭐 뼈, 근육,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큰 성분이 있고, 그래서 그 초유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많이 가급적으로 먹는 게 좋죠. 네. 아닌데 교수님,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요. 예. 초유를 봤거든요. 근데 일반 이후에 나오는 젖과 달리 이렇게 노란색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사람의 초유는 아니지만은 젖소의 초유를 하나 샘플로 들고 왔습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우유가 이렇게 이제 하얀색이고, 요게 이제 젖소의 초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젖소 초유는 이 색깔이 우선 노랗고, 이 점도도 더 높아요. 점도도 더 높고, 예. 이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인자와 성장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우유하고는 성분이 틀리고 이래서 점도도 틀리고 단백질이 더 많고 이래서 색깔을 약간 노랗게 띄고 점도도 틀리고 이렇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네. 저는 뭐 시골에서 젖소도 키워보고 이제 돼지나 개도 키워봤지만은 이 동물은 이 초유를 안 먹으면 80%가 죽습니다. 진짜 선생님? 근데 사람은 이론적으로 20%밖에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80%가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이 면역 성분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아기가 저거 하고 동물은 20%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20% 갖고는 새끼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초유를 먹어야죠. 그래서 이 동물은 초유를 안 먹으면은
80%가 사망해요. 사람은 20%가 사망하고. 네, 사람은 이론적으로 20%가 사망할 수 있는데 예. 워낙 요새는 이제 이 좋은 약들도 많이 환경이 나오고. 좋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사망 안 해요. 옛날엔 20%가 사망했었죠. 근데요, 네. 교수님,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할 때 초유음은 첫 번째 한 번 나오는 젖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까? 네. 초유는 약 한 5, 6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보는데 대개 그 성분으로 보면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초유, 좀 네. 먹어봐 되겠습니까? 아, 진짜 색깔이. 색깔이 노래요. 좀 노랗습니다. 네. 이거 먹어도 돼요? 예. 박찬민 씨도 드셔봐. 맛만 보시죠. 뭐 다 먹지 말고. 꿀꿀꿀꿀 다 드시네요. 약간 비린내가 날 좀 겁니다. 비린내가 나고 예. 소주보다는 맛이 없네. 아니, 맛이 없죠. 이게 이게 그 소에. 소에. 소의 네. 소유. 어때요? 짭짤하면한데요. 네. 아, 이게 그렇게 이제 우리 몸에 좋다는 거지. 솔직히 좀 비려요, 약간. 예, 약간 비릴 거예요. 네. 예,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비리고 약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갖고 가시려고요? 아니 뭐 몸이 좋은 건 전 다 좋아하니까. 네. 선생님 더 드실래요? 아니, 난 지금 먹은 것도 못 견디겠어. 자, 그러면 저는 초유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자, 초유의 면역인자 작용 내용이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초유의 면역인자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역 단백질이죠. 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면역 글로불린은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나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락토페린이라는 게 락토페린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은 바로 그 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바로 죽여버려요. 네, 바로 죽이는 효과가 있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프롤라인 리치 펩타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면역 반응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분들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면역 인자에는 라이조자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면역을 담당하는 사이토카인 그 외에 이제 당, 단백, 림포카인, 올리고폴리사카라이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네. 제목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선생님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네. 하는 그 신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초유 문제들이 속에는 있는 거죠. 특공대, 예비군, 뭐 경찰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초유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목장 가서 구하기는 너무 멀잖아요, 목장.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 소, 돼지, 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새끼가 다 먹어야 돼요, 그 초유를. 예.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유일하게 젖소만큼은 그 새끼가 먹고도 많이 남습니다. 젖소는 우유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어른들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고 사람이랑 소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네. 음식도 다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초유하고 그 소의 초유하고는 그 적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격은 아니고, 성분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가 소는 그 초유를 통해서 면역이 전달되고, 사람은 한 20%만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단백질이 소가 좀 더 많고, 네. 사람은 다른 게 좀 더 많고, 이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람과 젖소에 초유에 함유된 면역 성분의 함량을 비교해봤거든요. 사람과 소. 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IgG라는 면역 단백질이 네. 보면은 젖소 초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이상을 젖소들은 초유를 통해서 면역을 전달하기 때문에 네. 새끼들한테. 그 다음에 IgM이라든가 이런 IgM도 젖소 초유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IgA라는 네. 시크레터리 IgA인데 이거는 바로 그 면역 단백질이 바로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면역 단백질인데 요건 요거는 사람이 사람이 더 사람이 많아요. 많대요. 네.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은 시크레터리 IgA가 바로 균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사람 초유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이제 대신 다른 동물의 초유는 구할 수도 없고 젖소는 그 새끼가 먹고 남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아, 젖소는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도 남습니까? 예, 젖소는 워낙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나 젖소나 예. 이게 크기에 대해서 초유도 많이 나옵니까? 젖이 크면. 젖이 크면 많이 나오죠. 사람도요? 당연하죠, 네. 사람도요? 예, 예. 그래요? 예.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제 주변에 보면. 아니, 그게 평소 크기하고 예. 임신을 했을 때 크기하고는 또 또 틀리거든요. 달라지니까. 근데 가슴이 커도요, 젖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그 산모들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허튼 거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산모니까 선생님 아니시라고. 아니, 근데 선생님, 초유가 아무리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젖소 초유. 근데 저희가 목장까지 가서 그 구해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남는 젖소의 초유를 네. 가공해서 먹기 좋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상품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수입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몇 가지 가져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액 초유를 네. 이제 가공을 할 때 먼저 위에 그 지방층하고 그 유단백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성분만 있는 이 액상초유도 있고요. 네. 조금 또 더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 액상초유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동결 건조해서 네. 가루로 만들어서 소위 해서 이제 파우더로 이렇게 만든 초유도 있죠. 이렇게. 그건 보관기간이 길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보관기간이 길고. 이런 걸 또 먹기 좋게 타블렛으로. 알약으로 해서 이렇게 먹기 영양제처럼? 좋게. 영양제처럼. 이런 건 아기들이 못 먹을 거야. 아기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기들 뭐 과자처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먹기 좋게. 아이들이, 뭐 호기심 때문에도 먹을 수 있고. 네. 이거는 주로 어른들이 먹어도 좋죠. 네. 이거 몇 개 먹어야 좋아요? 뭐 여러 개 먹어도 됩니다. 제가 좀 몸이 좀 허해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 같이 안 드시고? 선생님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영양제처럼 그냥 네. 마음껏 먹어도 돼요? 네. 전혀 부작용 같은 거 부작용 실은 없습니다. 말이죠. 제가 이제 나이도 먹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요. 어느서부터 펄펄 날릴지도 모르겠는데. 초유에, 그러니까 모유를 먹게 되면 그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만 먹으면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성분은 다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걸 이제 자라서도 먹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유가 우리 인간이고 이제 동물이고 이제 면역을 도와주고 네. 또 특히 그 장관 발달이 잘 안 된 경우에는 그 성장인자가 장 세포를 잘 그 발달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은 먹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연령에 관계없이 장 발달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초유 어른도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자극성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장염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초유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수시로 먹었는데. 그렇죠. 교수님 갈 때 하나만 좀 수시로 가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추출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목장에 가서 담아봤어요. 예. 어떻게 초유를 추출하는지 화면으로 우선 보겠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목장입니다. 지금 현재 초유가 저거하고 요거요? 젖소의 하루 초유 생산량은 10리터 정도인데요. 와. 사람의 170배라고 하네요. 새끼에 좋아하는 소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속아 먹으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유가 좋은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긴 호주입니다. 지금 이게 Colostrum. Colostrum colostrum is the first milk that they feed their young after the calves are born, and it is full of antibodies that give
immunity to the calves against diseases. To answer your question, the colostrum antibodies give immunity to people that do not have that immunity, to E. coli, to enterovirus, and some of the other agents. 목축업이 발달한 호주에서는요, 초유 연구도 활발한데, Colostrum has been shown to be very effective in performance enhancement for all sports, primarily because there's some interesting studies about whether the IgG is actually lifting, is in the. 스포츠각 부문에서 초유를 섭취한 선수들의 신체 기능과 경기력이 놀랍게 향상된 사실을 밝혀냈고요. 이 초유에 들어있는 면역 성분들이 일반 우유에 비해서 100배 이상을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이고, 굉장하네. 대단하죠? 초유가 말이죠. 네. 옛날에도 쓰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수천 년 전서부터 어허. 인도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서 그 아유베다라는 의사 네. 또는 성직자,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질병을 치료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초유로 그 만성 질병이나 이런 것을 치료한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 외에 그 유럽 쪽에서는 이제 목축업이 발달한 그쪽 그 유럽 쪽에서는 옛날에 그 뭐 결핵이나 암이나 이런 아주 그 약이 없는 그런 질병의 초유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이 꿀 같은 걸 넣어서 푸딩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유럽 쪽에서는. 네. 뭐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이 소초유뿐만 아니라 말초유도 먹고 뭐 그런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그 황실에서 수천 년간 내려오는 비방 중에 하나가 그 초유를 먹는 건데,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은 이화원이라는 청나라 마지막 네. 그 서태후의 별장이거든요. 네. 그 이화원 주위에는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끝이지 않았다. 이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서태후는 전국의 관리들 중에서 네. 아주 건강한 그 아기 가진 그 부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면은 3일까지 초유를 짜서 자기가 먹고 또 자기 아들도 주고 근데 거기에 불응하면은 그 죽이고 거기에 그 불응하지 않으면 이제 먹을 걸 줘서 밖에서 그 아기는 초유를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3일 이후는 그 우유를 짜서 자기가 목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화원 주위에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의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초유를 서양이고 뭐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50년대 경에는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데도 초유를 썼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일 거예요 아마. 닥터 세이비라는 분이 초유에서 소아마비 백신, 소아마비 주사를 예방 주사를 추출했어요. 그 초유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 인자 중에서 소아마비에 관계되는 것을 추출해서 소아마비 그 예방 주사가 생겼죠. 그래서 전 세계에 소아마비가 이제는 뭐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초유의 덕분이군요. 그게 초유에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중반부터는 그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어린이 그 설사 로타바이러스라는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썼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질환과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면역에 관계되는 여러 질환에서 물론 약은 아니지만은 보조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보조 영양 치료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초유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네. 항생제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초유를 치료했을 때 그게 아주 큰 초유의 장점이죠. 예, 글쎄, 항생제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사도 심하게 한다 이러면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내성이 예, 생기면 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유는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내성이 없으니까. 내성 같은 게 없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선생님 제 주변에도 이제 저는 애기 낳은 지 한참 됐고 네. 이제 후배들 중에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해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은 산모하고 애기하고 감기에 잘 안 걸린다. 네.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맞죠. 예.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우선 아기는 그 모유를 통해서 그 엄마의 면역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기가 잘 안 걸리고. 저기 교수님, 우리 젊은 여성들이 네. 아기가 이렇게 젖을 이렇게 초유를 먹거나 그러면 계속 모유 수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 모양이 변할까봐 이렇게 꺼리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 초유만 먹고 이렇게 젖을 떼도 상관없겠네요. 아, 그럼요. 네. 초유만 먹고 젖을 떼도 돼요? 최근에는 뭐 많은 그 분유에 초유가 함유된 그런 분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유 먹어도 될 겁니다. 이게 초유를 꼭 먹여야 돼요. 나중에 우유를 안 먹이더라도. 초유는 반드시 먹어야 반드시 된다. 반드시 먹이고. 그리고 젖을 때도 뭐 늦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요즘에 뭐 신종플루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네. 초유가 이 감기 예방에 좋다면 신종플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초유를 먹으면은 감기가 덜 걸린다는 여러 가지 그 임상 논문에도 보고가 여러 가지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들은 주로 이제 소화기 환자인데 이제 가끔 초유를 먹어보라고 권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소화기 이 증상도 좋아졌지만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래서 이 초유는 뭐 감기에는 확실히 좀 덜 걸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루하고 말씀드리면은 이 신종 플루는 이제 올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적어된 거고, 네. 이 계절 플루 우리가 매년 왜 독감 예방 흔히 독감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걸 계절 플루라 그랬는데 그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2006년에 이탈리아에서 된 연구인데 하나도 안 한 사람, 즉 초유도 안 먹이고 예방 주사도 안 맞고 또 예방 주사만 맞은 사람, 또 초유만 먹은 사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안 한 사람은 독감의 21%가 안 걸린 거죠. 안 걸린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조금 더 안 걸렸어요. 27%가 안 걸렸는데 초유만 먹은 사람은 약 반이 51%가. 놀랍네요. 그다음에 이 둘 다 한 사람도 오히려 이거는 41%.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국 쪽에서 얘기하기는 이 초유를 먹는 게 오히려 그 독감 예방 주사 먹는 것보다 맞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그러게요. 부작용도 없고 이 예방 주사도 간혹 왜 부작용이 나서 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유가 예방 접종이랑 뭐 예방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약도 식후 복용, 식전 복용 이런 게 있는데 이 초유 성분도 식후가 좋은가요? 이거는 식전이 좋죠. 그래야지 식전이요? 그 장 세포에 골고루 다 분포돼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약들 뭐 지병이 있는 분들은 당뇨, 뭐 혈압약 매일 드시잖아요. 네. 그런 약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같이 먹어도 좋은데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 초유 성분 중에서 아까 그 성장인자 중에서 인슐린하고 비슷한 효과를 보는 성장인자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이 먹을 때는 저혈당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 약을 좀 줄여야 돼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혈압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예. 근데 대개는 혈압약 먹는 분들이 아스피린이나 다른 그 약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런 약들이 새는 장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즉 아스피린이 이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장에 손상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같이 먹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죠. 아무래도 이게 초유 성분이라는 게 우유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뭐 우유 먹어서 알러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 알러지가 이제 그 우유 안에 있는 유당, 유단백질하고 카제인 이런 것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안 생기겠지만은 아무래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겠죠. 우유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좀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양이 작게 유당 불내성증이라 그러는데 유당이 굉장히 미미하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예.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초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진짜 저도 아기를 낳고 초유를 먹였지만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진짜 몰랐고요. 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 무엇보다도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초유의 메시지에 아프지 말아라, 잘 살아라 이런 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 그 초유는 제가 가시요. 개인적으로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조물주라 그러나 신이 이 암컷의 몸을 이용해서 그 새끼들한테 그 생명이 병에 걸리지 않고 네. 잘 자라라 이런 메시지를 준 아주 최고의 그 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초유라는 게 엄마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는 안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네, 것을 예.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엄마 참 위대하죠. 네. 네. 엄마 잘해주세요. 부인 잘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전 오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